남미 아마존 민간 설화에는 보뚜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습니다. 보뚜는 요술을 부리는 존재로 분홍빛 피부를 지닌 소년으로 둔갑한 뒤 화려한 춤으로 마을 소녀들을 유혹해 마법의 수중도시 엔칸토로 끌고 간다고 전해지죠. 이 전설 속 주인공의 정체는 일명 분홍 돌고래라고 불리는 아마존강 돌고래. 뾰족한 주둥이에 귀여운 눈망울, 불그스레한 피부, 유연한 움직임까지. 왜 이런 전설이 등장했는지 외모를 보면 금방 수긍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마존강 돌고래는 다른 고래류들과 달리 강에 살고 있는 걸까요? 분명 고래는 육지의 경쟁이 싫어서 바다로 간 동물로 배웠는데 말이죠. 그리고 바다 돌고래들과 달리 왜 피부색이 핑크빛을 띠고 생김새 또한 다른 걸까요? 전설 속 동물 아마존강 돌고래를 둘러싼 미스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817년 프랑스 동물학자인 앙리 블랭빌은 아마존강에서 돌고래를 발견한 후 학계에 알립니다. 학명은 인니아 제오페네시스인데 인니아는 볼리비아어로 돌고래를 뜻하고 제오페네시스는 프랑스 동물학자 에티엔 제프르와 생틸레르에서 이름을 따봤죠. 아마존강 돌고래를 처음 목격했을 때 학자들은 매우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생김새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현생 해양 돌고래와 뭔가 비슷하면서도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모로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죠. 먼저 기존 돌고래는 주둥이가 짧고 뭉툭한 반면 아마존강 돌고래의 주둥이는 가늘고 깁니다. 주둥이도 길다 보니 이빨 개수도 많은데요. 아마존강 돌고래는 그 수가 100개에서 140개로 72개에서 116개인 해양 돌고래보다 1.2배 정도가 많죠. 아마존강 돌고래는 목뼈 구조도 특이했습니다. 현생 해양 돌고래들은 7개의 목뼈가 하나로 융합돼 목을 크게 돌릴 수 없지만 아마존강 돌고래는 목뼈들이 하나로 붙어있지 않아 고개를 90도까지 돌릴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지느러미도 독특했습니다. 먼저 등 지느러미를 비교해보면 현생 해양 돌고래는 높이가 높고 너비가 좁은 이등변 직각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는 반면 아마존강 돌고래는 높이가 낮고 너비가 엄청 긴 둔각 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죠. 가슴 지느러미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생 해양 돌고래는 등 지느러미와 비슷한 작은 삼각형 구조를 지닌 데 반해 아마존강 돌고래는 날개처럼 크고 넓은 모양이죠. 이마 생김새도 다릅니다. 현생 해양 돌고래는 둥근 형태를 띠는 데 비해 아마존강 돌고래는 유난히 툭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마존강 돌고래와 현생 해양 돌고래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 진화론의 개념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859년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학자들은 아마존강 돌고래가 왜 현생 해양 돌고래와 비슷하면서 다른 외모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강 돌고래는 어쩌다가 바다가 아닌 강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가장 궁금해했죠. 아마존강 돌고래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들의 서식지인 아마존강의 탄생 역사부터 지질학적 관점에서 파헤쳐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1993년 암스테르담 대학의 지질학자 카리나 호롱 교수는 아마존의 탄생 원인을 안데스 산맥의 융기와 해수면의 변화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6,500만 년에서 3,300만 년 전에는 안데스 산맥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고 강의 흐름도 지금과는 반대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2300만 년 전쯤 되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 쪽의 바닷물이 남미 북서부로 조금 침투해 들어왔죠. 그리고 23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남미 북서부에는 커다란 내해가 생겼습니다. 그 후 700만 년 전쯤에는 남미 북서부 가장자리에 안데스 산맥이 높이 융기하면서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던 내해의 입구가 닫혔습니다. 또 서쪽 해안의 안데스 산맥도 더 높이 융기하는 바람에 서구 동저의 지형이 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긴 강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리고 계속해서 안데스 산맥엔 퇴적물이 쌓였고 이곳의 영양분들이 빗물을 타고 강에 유입되면서 아마존강 일대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열대림이 형성됐죠. 이렇게 아마존의 탄생 비밀이 밝혀지자 2001년 이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의 생물학자 힐리 해밀턴은 안데스 산맥의 융기로 인해 해양 돌고래의 조상이 내해에 갇혀 아마존강 돌고래로 진화하게 됐다는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녀의 주장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약 1500만 년 전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해양 돌고래의 조상들은 아마존 내해를 사이에 두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마음대로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나즈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계속 충돌하면서 안데스 산맥이 불쑥 솟아올랐고 보시는 것처럼 내해의 바다 쪽 입구가 닫히게 됩니다.
이때 일부 해양 돌고래 조상들은 이곳에 갇혔고 지리적 환경 변화에 적응한 종들만 살아남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탄생한 종이 지금의 아마존강 돌고래라는 것이 해밀턴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왜 아마존강 돌고래가 그토록 독특한 생김새를 갖게 됐는지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이들의 가늘고 긴 주둥이와 많은 수의 이빨은 강바닥 진흙에서 각각류를 캐내거나 물속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융합되지 않은 목뼈 덕분에 고개를 90도까지 돌릴 수 있는 점과 낮고 긴 등 지느러미는 나무나 덤불로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아마존 강물 속을 요리조리 잘 헤엄쳐 다니는데 적합하죠. 더불어 넓은 가슴 지느러미 덕분에 강물 속에서 방향 전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강 돌고래 이마에 잘 발달된 음파 발생 기관은 흙탕물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미리 파악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아마존강 환경에 최적화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구한 사연을 가진 돌고래는 아마존강 돌고래가 유일하진 않습니다. 아시아 대륙에서도 여러 종의 강 돌고래가 관찰된 바 있죠.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겐지스강의 겐지스강 돌고래, 파키스탄 인더스강의 인더스강 돌고래, 중국 양쯔강의 양쯔강 돌고래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 강 돌고래들도 아마존강 돌고래처럼 바다를 누비던 해양 돌고래 조상들이 내해에 갇히는 바람에 강에 사는 종으로 진화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아시아 강 돌고래들도 생김새가 아마존 강 돌고래와 비슷한데요. 일종의 수렴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개통도를 보면 아마존강 돌고래과는 아시아의 강 돌고래과들과는 유전적으로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즉 이처럼 개통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환경 탓에 외형이 비슷해진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아마존강 돌고래는 남미 남동부 해안에서 발견되는 돌고래인 라플라타 돌고래와 가장 가깝게 나타났죠. 이 둘 사이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했듯 약 1500만 년 전 해수면이 높았을 당시 남미 북서부뿐만 아니라 남동부 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바닷물이 침투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두 지역 사이의 물길 일부가 연결되어 있었고 아마존강 돌고래의 조상이 이 물길을 따라 남미 남동부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훗날 지금의 라플라타 돌고래로 진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죠. 이렇듯 아시아강 돌고래는 아마존에 사는 돌고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듯 했는데 그러던 2018년 취리 대학의 알도 베니테스 팔로미노는 1600만 년 전 페루 아마존 유역에서 살았던 역대 최대 크기의 강 돌고래 머리뼈 화석을 발견합니다. 페바니스타 야쿠르나로 명명된 이 녀석은 몸 길이가 약 3.5m로 추정됐는데 이는 현생 강 돌고래보다 거의 1.4배나 큰 수치였죠. 그래서인지 이 녀석은 아마존강 돌고래의 직계조상이 아닐까 하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의 분석 결과 페바니스타 야쿠르나는 의외로 아시아 대륙의 강 돌고래와 가까운 종으로 나타났으며 아마존강 유역의 환경 변화로 멸종된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아마존강 돌고래 진화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기대했는데 15,000km나 떨어진 아시아 대륙의 강 돌고래와 더 비슷하다니 앞으로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죠. 지금까지 아마존강 돌고래의 특징을 다른 강 돌고래와 비교하며 살펴봤는데요. 아직 얘기하지 않은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몸 색깔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강 돌고래들이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는 반면 아마존강 돌고래는 주로 배 부분이 핑크색을 많이 띱니다. 왜 유독 아마존강 돌고래만 색이 다른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선택설입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수컷이 암컷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아 번식에 유리하다는 가설이죠. 이는 수컷 공작새가 생존에 불리한 거추장스러운 깃털을 굳이 달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아마존 강물의 색깔은 혼탁한 탓에 아마존강 돌고래는 초음파로 사물을 감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색깔로 이성을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죠. 두 번째는 보호색 가설입니다. 아마존강은 진흙과 썩은 나뭇잎이 많아 짙은 홍차빛을 띱니다. 특히 브라질 마나우스 부근에서는 진흙을 잔뜩 머금은 황색의 솔리모스 강과 검은색을 띤 리오네그로 강이 만나는 곳이 있는데 밀도가 달라 서로 합쳐지지 않고 약 6km를 나란히 흘러가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하죠. 많은 학자들은 이 사실에 주목해 아마존강 돌고래가 포식자들이 가득한 아마존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색과 비슷한 핑크빛 몸 색깔을 지닌 종으로 진화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어가 하늘의 바다새와 바다 밑에 큰 물고기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짙푸른 색의 등과 은백색의 배를 가지게 됐다는 가설과 매우 유사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안데스 산맥 융기에 따른 아마존강의 형성, 그리고 지구상 유일무이한 핑크빛 돌고래 종의 탄생까지, 이렇듯 아마존강 돌고래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수많은 우연이 중첩된 결과이며, 그래서 진화가 더 아름답고 경이롭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